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문장의 짜임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단계들이, 앞에서 배웠었던 단계들이 어떤 단계를 위한 기초적인 단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법이라는 것은 작은 모래알을 모아서 빚어서 돌을 만들고, 돌을 빚어서 바위를 만들고, 바위를 가지고 지구를 만드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과정을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작은 요소부터 점점 큰 요소로 가고, 그 작은 요소들이 큰 요소로 뭉쳐지기 때문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걔네들이 서로 결합이 되는지, 결합이 되는 법칙은 무엇인지, 결합이 되는 법칙에 따라서 어떤 이름들, 개념들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좀 더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장의 짜임인데요. 문장의 짜임, 문장이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결국 문장은, 자, 무엇이 있냐면 혼문장과 겹문장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당연히 혼문장과 겹문장은 얘는 훗겹이고 얘는 겹으로, 여러 겹으로 되어 있다라는 얘기니까 문장이 하나고 문장이 두 개 이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구분의 기준은 주술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술관계가 한 번이면 단 한 번만 나타나면 무조건 혼문장. 그러면 주술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죠? 그래서 이 형태의 문제, 문장의 어떤 종류를 구분하라는 문제의 첫 번째 단계, 겹문장이냐 혼문장이냐를 구분하는 어떤 문제를 만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뭐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서술어를 보시면 돼요. 문장의 끝에서부터 차근차근 올라오시면서 앞쪽으로 가시면서 서술어 있다, 또 나왔네, 그럼 볼 것 없이 그냥 겹문장. 그 다음 단계, 겹문장 중에 또 구분을 해야 되는 단계로 들어가게 된다면 아는 문장이냐, 그러니까 겹문장 하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잖아요. 그죠? 아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으로 나누죠. 자, 그러면 이어진 문장이냐 아는 문장이냐 구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 아는 문장이라고 했을 때 그 아는 문장에는 여러 개가 있죠. 아는 문장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는 문장은 예를 들어서 명사절로 아는 문장이 있고요. 그죠? 관형절로 아는 문장이 있고요. 부사절로 아는 문장이 있고요. 인용절로 아는 문장이 있고요. 등등. 자,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누게 되니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렇죠? 네. 자, 그런데 이것도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뒤에서부터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무엇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깨우치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첫 번째,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는 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보세요. 거기 혼문장, 주어 서술의 관계가 한 번만 나타난다 그랬죠? 문장의 종류가 많다. 눈을 씻고 찾아봐도 뭐예요? 관용어, 주어, 서술어니까 서술어가 하나라는 얘기죠. 우리는 정보를 얻었다. 주어, 목적어, 서술어. 결국 뭐죠? 이 문장의 짜임을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되냐면 문장 성분을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문장 성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서술어가 하나인지 두 개인지를 알아먹죠. 그죠? 그 다음에 문장 성분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된다? 품사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품사를 알아먹어야 이 녀석이 서술어인지 주어인지 알아먹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품사, 문장 성분, 문장의 짜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과정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겠다. 그래서 앞부분의 공부가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우리는 정보를 얻었다 했을 때 주어와 목적어와 서술어의 관계 있죠. 국어문법은 어렵다. 주어, 서술어만 되어 있네요. 국어문법의 내용이 많다 그랬어요. 그러면 내용이 많다, 주어, 서술어 관계가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국어문법은 명사고 뒤에 의, 뭐가 붙었죠? 관용격 조사가 붙었죠? 자, 이제 쉬운 거예요. 그래서 관용어와 주어, 서술어의 관계이기 때문에 혼문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로 든 이 네 개의 혼문장은 모두 다 무엇? 바로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단 한 번만 나오는 형태다라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겹문장 보겠습니다. 주어, 서술어의 관계가 두 번 이상 나타나면 겹문장이다. 그래서 아는 문장과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으로 나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아는 문장은 문장이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의 문장이 있어요. 하나의 문장이 있는데 그 문장 안에 어떤 문장이 들어가요. 그럼 결국 이 하나의 문장에는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원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에 있는 어떤 절 문장이 시그등 들어와 가지고 어떤 성분이 된다는 거죠. 문장 속에서 어떤 성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명사가 돼서 주어가 되거나 부사가 되거나
주어가 되거나 부사어가 되거나 목적어가 되거나 보어가 되거나 그런 역할을 했을 때 우리가 명사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 뒤에 체언이 있고 그 녀석을 수식할 때 우리가 관형절이라고 얘기하게 되는 거고, 부사격 조사가 붙었을 때 부사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라고 고가 붙었을 때 인용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조금은 이질적입니다만은 서술절. 이게 뭐예요? 주어와 서술어가 이게 없고 이렇게 되는 형태죠. 그죠? 주어 서술어 하나의 절이 어떤 주어의 서술어로 쓰이고 있을 때 우리가 서술절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죠. 무슨 말이겠죠? 자, 그 형태를 여러분들이 아는 문장이구나 라고 아시면 된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는 문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은 뭐냐? 국어 문법 어렵고 내용이 많다. 이 주술 이렇게 된 거죠. 주어와 서술어 결합이 되고, 그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된 녀석과 또 다른 주어와 서술어의 결합이 된 녀석이 이렇게 어떤 연결어미에 의해서, 그죠? 연결어미가 붙게 되면서 이렇게 대등하게 연결되거나 종속적으로 연결되거나 했을 때 우리가 이어진 문장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차이는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고, 기차 칸이 만나듯이 이건 뭐예요? 기차 칸 안에 기차가 하나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기차가 하나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와 차가 연결되고 있다라면 차 속에 차가 들어가는 형태가 바로 아는 문장의 형태다. 이런 얘기죠. 당연히 겉에 있는 문장을 우리가 아는 문장이라고 얘기한다면 이렇게 들어가는 녀석을 뭐라 그래요? 안긴 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분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을 예로 들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는 문장의 종류가 많다는 정보를 얻었다 그랬어요. 우리는 우리는 문장의 종류가 많다는 그 다음에 정보를 얻었다. 이 녀석을 한번 볼게요. 그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뒤에서부터 간다 그랬죠? 얻었다. 서술어 나왔네. 그럼 서술어 1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를 목적어네. 그죠? 많다. 서술어잖아. 서술어 2 하시면 돼요. 됐죠? 종류가 주어네. 근데 이 녀석하고 호응하는지 이 녀석하고 호응하는지 보시면 되죠? 종류가 많다. 그러면 주어 2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는 주어죠. 그죠? 주어인데 뭐예요? 서술어 1. 우리는 정보를 얻었다죠. 그래서 주어 1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서술어 2와 주어 2가 이게 주술관계로서 하나의 절이죠. 문장이면서 안긴 문장이다. 이런 얘기죠. 안긴 문장.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간단한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 큰 녀석이 주어 1과 서술어 1, 이 큰 녀석이 뭐가 되는 거죠? 바로 아는 문장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아는 문장이라고 하고 견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서술어 1, 서술어 2. 그런 견문장이네 라고 알게 되시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 문장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어진 문장 한번 볼게요. 국어 문법은 어렵고 내용이 많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그래놓고 어렵고 그랬죠. 그 다음에 내용이 많다. 이 녀석도 마찬가지 방법으로 한번 해봅시다. 많다. 서술어네. 서술어 1. 내용이 많다. 주술관계네. 주어 1. 그죠? 어렵다. 서술어 또 있네. 견문장이네. 2. 문법은 주어. 얘하고 공하니까 주어 2. 이렇게 하시면 선생님 꼭 1, 2 이렇게 순서대 뒤에서 보니까 1, 2로 붙인 거죠. 이게 무슨 법칙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자, 그럼 얘는 뭐 어때요? 문장과 문장이 뭐 중간에 끼어 있고 이렇게 만나게 되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런다? 바로 이어진 문장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어렵지 않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가 공부해야 할 문장의 종류의 가장 큰 어떤 테두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의할 혼문장과 겹문장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주의할 혼문장과 겹문장.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뒤에 가면 여러분들이 또 자연스럽게 정리하게 될 내용이기도 합니다만, 혼문장과 겹문장을 구분하기에 조금 헷갈리는 녀석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번 제가 예로 든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이 길지만 서술어는 하나이고 수식하는 성분이 많을 뿐이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문장이 길면 왠지, 이거 문장이 엄청 긴데 이거? 그렇다면 혼문장이나 겹문장이 될 가능성이 높은 걸 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식하는 녀석들이 많이 부속 성분이죠. 그러니까 부속 성분이 그냥 있을 뿐이지, 겹문장이 되는 것은 분명 아니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그 다음 니은. 서술어가 하나라 하여도 겹문장인 경우가 있다 그랬어요. 서술어가 하나라고 하여도 겹문장인 경우가 있다 그랬는데요. 보리는 뒷다리가 길다 그랬어요. 이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리는 뒷다리가 길다. 자, 여기 마이크가 자꾸 돌아가지고 단추를 제가 끼우고 자, 가겠습니다. 자, 보리가 우리 사랑하는 보리가 뒷다리가 길다. 보리가 뒷다리가 자, 이 녀석을 보시면 서술어 예 이렇게 나왔죠. 근데 뒷다리가 주어 예 되니까요, 그죠? 보리가 이상하다. 주어가 또 나왔네. 이라고 붙여놓고 이 녀석이 뭐예요? 이만큼이 하나의 절로서 서술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되셨습니까?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어요. 여기 서술어 2의 역할을 한다. 되십니까? 그래서 얘는 서술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문장이 서술어가 된 형태. 그래서 혼문장으로 보기 쉬운 그런 녀석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겠습니다. 와과로 연결된 경우에 서술어에 따라서 혼문장과 겹문장이 결정된다 그랬는데 아빠와 나는 닮았다 그랬죠? 아빠와 나는 닮다. 닮았다라는 서술어가 와와 과를 통해서 연결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빠와 나는 똑같아요. 아빠와 나는 미남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경우는 자, 잘 보셔야 됩니다. 자, 닮았다 그랬고 미남이다 그랬는데 미남이다가 같은 경우에는 나는 미남이다, 아빠는 미남이다 그래서 두 개의 문장의 결합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얘는 뭐죠? 아빠하고 나하고는 닮았다 그래서 얘가 닮다에 동시 같이 주어가 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혼문장이 되는 거고 얘는 겹문장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구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해주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용언이 전성된 관형사형과 화석화된 관형사를 구분하라 그랬어요. 자, 이건 또 무슨 얘기냐면 예쁜 보리가 웃었다 그랬어요. 자, 예쁜 보리가 웃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 그런 보리가 좋다 뭐 그랬어요. 그럼 여기 잘 보시면 요것 때문에 그래요. 예쁘는 어디서 온 거죠? 예쁘다라는 형용사에서 왔죠. 그래서 뭐예요? 보리가 이 문장은 보리가 예쁘다. 그 다음에 보리가 웃다. 두 개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보리가 예쁘다. 보리가 웃다. 그런데 이 경우는 보세요. 나는 그런 보리가 좋다 그랬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보리가 좋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그런이라는 녀석이 뭐 어디서 온 거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하다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러면 보리가 그러하다 라는 하나의 문장을 더 설정을 하려고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런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으시면 얘는 관형사라고 나옵니다. 관형사라고 나오고요. 예쁜을 여러분들이 사전에 찾으시면 예쁘다가 나와요. 즉 예쁘는 관형사로서
품사로서 자리 잡은 하나의 단어가 아니고 그러는 관형사로서 자리를 잡은 단어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녀석은 그냥 관형사가 관형어로 쓰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형용사가 관형어로, 무슨 말이겠죠? 관형어로 전형되어서 관형절로 안기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구분들을 여러분들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네 가지의 경우들에 대해서 혼문장과 견문장을 구분해야 될 그런 경우들을 여러분들하고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다음 내용은 아는 문장이에요, 이제. 자, 본격적으로 혼문장하고 견문장을 어떻게 구분해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했어요. 이젠 뭐로 들어가게 되냐면, 아는 문장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자, 아는 문장. 자, 아는 문장의 종류도 많으니까 이것도 이번 시간에 다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니까 좀 나눠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는 문장과 안긴 문장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에게 이미 다 설명을 드렸고요. 서술어를 보면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서술어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잘 보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명사절이에요. 명사절은 이렇게 돼요. 자, 서술어를 하나 잡았어요. 그러면 서술어 1이구나 하죠. 앞에 가다 보니까 서술어가 하나 더 있어요. 됐죠? 그 다음에 앞에 가다 보니까 주어가 있어요. 그죠? 주어 2. 그 다음에 또 주어가 있어요. 주어 1. 이런 형태죠. 그래 놓고, 여기 뭐예요? 여기 뒤에, 여기 서술어 뒤에, 서술어 뒤에 무엇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무엇이 붙어 있냐면, 음기가 붙어 있다는 얘기예요. 음기가 붙어 있을 때. 됐습니까? 음기는 무엇을 하는 녀석이냐면, 명사, 파생, 전미사예요. 아, 그렇다면 이 주술관계에 있는 이 문장, 이 떼거리 자체를, 이 녀석을 무엇으로 만드는 거죠? 명사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명사는 문장에서 무엇으로 쓰일 수 있다고 그랬어요? 조사에 따라서 주어가 될 수도 있고, 목적어가 될 수도 있고, 보어가 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된 상태에다가 명사로 만든 다음에 여기 뭐예요? 조사가 붙어요. 그럼 이 조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문장 성분이 결정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질이 있음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밝혀졌다. 그 문장을 보시면 밝혀졌다라는 서술을 보자마자 아, 서술어 1 하시는 거예요. 그죠? 더 갔더니 뭐예요? 있음이 있다. 있다, 이거 서술어 2인데 해놓고 뒤에 뭐가 붙었다? 음이 붙었네. 그렇다면 얘는 명사절이구나 라고 결정됐죠. 명사절이구나. 그 다음에 뒤에 뭐가 있죠? 이 주격조사 붙었네요. 됐습니까? 아, 하나의 문장이 문장 안에서 주어로 쓰이고 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거 볼까요?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그 다음에 혼자 살기가 아니다 그랬어요. 자, 살기가. 딴 거 다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자, 술어 2 나왔죠? 술 1. 자, 첫 번째 거니까 술 1. 살다. 술 2 나왔네. 술 2네. 그죠? 음기 붙었네. 명사절이네. 가가 붙었네. 아, 주격조사네. 아, 아니다. 아니다라는 서술어가 있으니까 아하, 복격조사네. 그럼 뭐예요? 하나의 절이, 주술관계를 성립하는 하나의 절이 문장이 문장 속에서 무슨 역할을 한다? 명사로 쓰이면서 복격조사가 붙어서 보어의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됐죠? 자,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어려운 거 아닙니다. 자, 근데 주의하실 것은 보리같이 해줄 소질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거 있죠? 뭐뭐하다는, 다는, 것. 이런 형태 있죠? 시 밝혀졌다.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요. 여기가 뭐예요? 문장 종결어미로 끝나고 는이 붙어서 이 녀석을 뭐라 그러냐면 여기는 관형절이에요. 관형절이 만들어진 것이고 얘는 뭐죠? 의존명사예요. 관형절과 의존명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문장이다. 견문장이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겠죠? 이 녀석이 즉 이런 문장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즉 명사절의 문장을 다는 것처럼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렇다고 해도 명사절을 이렇게 바꿨다고 해서 얘도 명사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관형절과 의존 명사의 결합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학교 문법에서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음기 그 다음에 조사 요 형태하고 그 다음에 뭐요? 종결어미 문장의 종결어미 플러스 해놓고 뭐요? 가 이런 식으로 그죠? 조사를 붙이는 거.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결어미 근데 모든 종결어미가 다 되는 것은 아니야. 여기 나온 거 냐가지가 있어요. 냐가지. 뭐뭐 하냐가 뭐뭐 하나가 그 다음에 지 뭐뭐 하는 지 이거 있죠? 뭐뭐 하는 야를 뭐뭐 하는 야가 뭐뭐 하는 가를 뭐뭐 하는 가가 뭐뭐 하는 지를 뭐뭐 하는 지가 이런 것들은 뭐예요? 그대로 명사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절은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는 얘기네요. 명사절은 하나는 첫 번째 뭐죠? 하나는 첫 번째 뭐죠? 음기라는 명사파등 전미사를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붙여서 명사절을 만들 수도 있고 아니면 뭐예요? 그냥 안긴 문장의 종결어미가 냐가지일 때, 싸가지가 아니라 냐가지일 때, 냐가지일 때는 그냥 조사를 붙여서 명사절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살펴본 바로 뭐요? 명사절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자, 명사절에 대한 얘기였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관형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명사절은 간단합니다. 마무리 정리해보면 하나의 문장이 음기 아니면 종결어미 냐가지일 때 거기다가 격조사를 붙여서 하나의 문장 속에 문장 성분으로서 쓸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명사절이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관형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관형절은 문장의 종결어미에다가 는을 붙이는 거죠. 그죠? 문장의 이번에는 문장의 종결어미에다가 그냥 종결어미에다가 무엇을 고하는 붙이는 거죠. 는을 붙이고요. 그 다음에 원칙대로 하면 이거죠. 는, 을, 던. 요건데, 그냥 편하게, 이거 괄호하기는 좀 그러니까, 은는, 을던 그냥 하세요. 은는, 을던. 아니면 더 단순하게 하면, 니은, 리을, 니은이죠. 니은이나 리을이 붙었을 때, 뒤에 있는 무엇을, 뒤에 있는 체언을 수식하게 됩니다. 됐죠? 자. 문장에 주어와 서술 관계가 있는 문장에 종결어미에 는을 붙이거나 똑같네요. 은는 을던이죠. 그러니까 무조건 자, 어떤 문장의 끝에다가 은는 을던을 붙이게 되면 그리고 뒤에 체언을 수식하게 되면 그 문장이 문장 속에서 무엇으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바로 관형절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됐죠? 두 개 다 외웠습니다. 이제. 뭐 외우기도 쉬워요. 명사절은 음기냐가지 뒤에 조사 붙이는 거고요. 됐죠? 그 다음 뭐예요? 관형절은 그냥 문장 뒤에 은는 을던 붙이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형절 음기냐가지와 그 다음에 은는 을던 명사절과 관형절에 대해서 정리해 봤어요. 자, 이제 관형절의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여러가 은는 을던 다는 다 해놨네요. 그죠? 뭐뭐 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자, 보리가 뭐뭐 했다. 하나의 문장이죠? 그럴 거기다 뭐 붙였다? 는 붙였죠? 그 다음에 소식. 그럼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즉, 종결어미. 어떤 문장의 종결어미에다가 플러스는 관형사형어미 는 붙여서 뒤에 있는 체언을 어떻게 한다? 앞에서 수식할 수 있도록 해줬어. 그러니까 이 녀석은 누구야? 바로 관형절이야. 됐죠? 됐죠? 그 다음 문장들 한번 볼게요. 보리가 올림픽에서 입은 옷. 사실은 제가 이거 하게 된 건 뭐냐면 보리의 새 옷을 샀어요. 새 옷을 샀는데 바지까지 이렇게 연결된 하나로 되어 있는 그런 옷을 사줬는데 그걸 입히니까 몸에 딱 맞으니까 마치 체조 선수 같은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래서
강아지 체조의 여왕 우리 보리 막 그러면서 내가 데리고 놀다가 이 부분을 제가 썼거든요. 집필을 하면서 보리가 왔다 갔다 하면서 무릎 위에 올라와가지고 아유 우리 보리 귀여운 체조 여왕 체조 요정 보리 그러다가 이 예문을 그냥 쓴 거예요. 그죠? 자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보리가 올림픽에서 입은 옷이다 그랬어요. 보리가 픽에서 자 여기가 이제 포인트입니다. 입던 입을 입는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래 놓고 여기 뒤에 뭐예요? 채연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보리가 주어 그죠? 그 다음에 입다 서술어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채연이 있죠. 그래서 이 녀석이 이렇게 수식을 하기 위해서 은던 을는 순서대로 할 걸 그랬네요. 은는 을던이 붙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입은이라는 것은 현재형, 입던이라는 건 과거, 그죠? 입을이라는 건 미래, 입는은 현재 그렇게 하고 있는 상태,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입는, 그죠? 요거는 그러니까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입은 옷이라 그러면 과거의 것도 되면서 또 과거의 것도 그렇게 뭐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착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그죠? 입는이라고 하면 지금 착용하고 있지 않아도 돼요. 이 옷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건 보리가 올림픽에서 입는 옷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의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은는 을던은 주로 뭐예요? 시제의 차이를 나타내면서 쓰이고 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게 됐어요. 자 됐죠? 자 그런 식의 예문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 이것도 이미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 자, 관계관형절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요. 뭔가 관계가 밀접하게 있는 녀석들이구나. 그죠? 동격이라는 건 동격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관계관형절의 예를 보시면, 보리가 체조를 잘한다 그랬어요. 다리가 긴, 보리가. 그렇죠? 다리가 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보리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뜩 들어가서 보리가 다리가 길다라는 주어로 쓰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관계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리가 기록한 사실. 이렇게 되면 자 수식 당하고 있는 채연 사실이 보리가 귀국하다라는 이 문장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고 보리가 귀국했다라는 것이 이 사실과 어떤 관계? 동격. 그죠? 동격. 같은 의미, 같은 내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됐습니까? 이런 걸 우리가 동격관형절이라고 하고 이런 걸 우리가 관계관형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거는 문제화 된다면 결국 이런 거예요. 관계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이 녀석이 이 문장, 안긴 문장 속으로 다시 들어간다면 어떤 성분으로 쓰이게 될 것이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관계관형절과 동격관형절을 구분하는 것의 문제들이 출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겠죠? 개념 자체가 이해하기 어려운 건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외우시면 돼요. 무엇을 외우시면 되냐면 명사절과 일단은 안긴 문장에 대해서 완벽하게 이해를 하시고 문장 속에 들어가서 어떤 성분으로서 역할을 한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명사절 같은 경우에 뭐예요? 음기, 그 다음에 종결어미 뒤에 조사들이 붙는 형태다. 종결어미는 뭐예요? 냐가지라 그랬어요. 냐가지. 그 다음에 관형절 같은 경우에는 뭐가 붙는다 그랬죠? 뒤에 은는 을던이 붙는다 그랬죠. 됐습니까? 종결어미 뒤에 는이 붙기도 하고 은는 을던 어쨌거나 싸그리 묶어서 우리는 은는 을던이 붙게 되면 관형절이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구분할 때는 언제나 문제풀이 하면서 제가 연습을 또 시켜드리겠습니다만 뒤에서부터 딱 하면서 서술어 1, 서술어 2, 서술어 2 뒤에 뭐가 붙었지? 이게 붙었군.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뒤에 있는 그 정리 노트 만들기 쭉 한번 깨알같이 또 정리를 쭉 해보시면서 반복학습 하시고 문제 푸시고 저하고 한번 문제풀이 다시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풀이에서 다시 만나죠. 자,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습니다. 자,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는가에 따라서 문장의 종류를 구분한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죠. 주어의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게 되면, 한 번 나타나게 되면 겹문장, 그죠? 자, 한 번 나타나게 되면 곤문장, 그죠? 곤문장. 그 다음에 두 번 이상 나타나게 되면 겹문장이다라는 거 뭐 알 수 있죠. 서술어가 하나인 경우도 주어가 둘로 나타나며 겹문장이 되기도 한다. 그렇죠. 이런 경우 우리가 주어가 둘이 나타나면서 서술절로 안긴 문장인데 뒤에서 또 공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를 드리면서 공부를 했었던 내용입니다. 자, 맞는 내용이고요. 자, 나는 너를 보고 싶다의 문장은 서술어가 두 개 있어서 겹문장이다 그랬어요. 자, 보고 싶다. 자, 보고 싶다. 싶다와 보고가 서술어 두 개냐? 그게 아니라 그랬죠. 이건 뭐예요? 본용언이고, 그 다음에 이 녀석은 보조용언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그랬어요. 문장은 그러니 관형사이므로 혼문장이다. 그랬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보시면 정답은 3번이 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주의하실 것은 본용언과 보조용언은 하나의 서술어로 보셔야 한다라는 거. 요게 중요하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아는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문장이 문장 안에서 문장 성분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 아는 문장이 성립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안긴 문장을 안고 있는 아는 문장이 만들어진 거고요. 아는 문장이 그분은 어떤 성분으로 문장을 안고 있는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죠? 아는 문장의 그분은 어떤 성분으로 문장을 안고 있느냐에 따라서 명사처럼 안고 있다, 명사절. 부사처럼 안고 있다, 부사절. 뭐 이런 식으로 관형절 얘기한다는 얘기죠. 서술어로 안고 있다, 서술절. 자, 안긴 문장의 서술어에 어떤 요소가 결합하는가가 구분의 기준이 된다. 그렇죠? 맞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어떤 요소가 결합이 됐는가가 구분이 되고요.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이 문제다의 경우,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로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시면, 내가, 여기 있다.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 놓고, 다가 종결어음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뒤에 뭐가 붙었죠? 눈이 붙였죠. 그렇다면 얘를 뭐예요? 관형형 어미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관형사형 어미. 그리고 이 녀석은 뭐죠? 체연입니다. 그래서 이 녀석은 자, 문장 뒤에 은는을던 붙었으니까 관형절로 보셔야 되겠어요. 그죠? 관형절과 그 다음에 체연 중에서도 뭐 의존 명사가 결합한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것이지 명사절로 보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학교 문법에서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나는 내가 지난 여름에 한 일을 알고 있다. 뭔가 영화 제목 같아요. 그죠? 뒤로부터 들어갑니다. 알고 있다. 본용언과 보조용언, 서술어 원이죠. 술원. 그죠? 그 다음에 여름에 그죠? 뭐다? 하다 나와있죠. 하다. 그 다음에 하다에게 서술어 투입니다. 서술어 투에다가 무엇이 붙었죠? 은는을던 니은이 붙었죠? 뒤에 뭐가 있죠? 일이라는 체언이 있죠? 그렇다면 관형절. 그죠? 끝났죠. 자, 끝났어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소리 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죠? 움직이다, 술원. 세상을 목적어. 소리가 없다, 술투. 술투 나왔죠? 이가 나왔어요. 이건 뭐예요? 부사격이죠? 그렇다면, 부사절. 뒤에서 또 공부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언제나 목마르다. 그랬어요. 사랑은 목마르다, 서술어 원. 그래 놓고,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렇다면 이건 혼문장. 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사랑이 짧으면 슬픔은 길어진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럼 서술어 원. 그 다음에 서술어 투. 그 다음에 주어 원, 주어 투. 뭔가 중간에 장치. 그 문장과 문장이 이렇게 연결됐네요. 그렇다면 우리가 뭐라 그런다? 겹문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겹문장 중에서도 뭐라고요? 이어진 문장. 자, 그렇다면 관형절, 부사절, 혼문장, 이어진 문장. 관형절과 부사절은 묶어서 뭐라고 할 수 있죠? 아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 이제 정답 나왔습니다. 정답은 1번. 됐습니다. 자, 그 다음. 자, 4번 보겠습니다.
자, 보기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없어, 없어. 자, 없어. 뭐가 없어? 자, 없어. 자, 이게 뭐예요? 하나의 문장이에요. 그죠? 훈문장으로 그냥 쓰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네, 하나의 문장입니다. 종결의 표시가 있고 뜻을 완전하게 전달했을 때 그것은 문장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그랬어요. 누가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그러면 뭐예요? 그러느냐 서술어 있죠? 그죠? 무슨 일을 한다 서술어 to 견문장이네요. 그런 사람이 어찌 그런 일을 해? 그런 이건 뭐라고 했어? 화석화된 관형사라 그랬죠. 그러니까 얘를 관형절로 보시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일을 하다 그러니까 서술어가 하나라는 거죠. 그럼 혼문장 기억은 혼문장 그 다음에 니은은 견문장 그 다음에 디귿은 혼문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모두 혼문장이다 틀렸죠? 기억은 문장이 아니죠 문장이죠. 니은은 견문장이다 맞았죠? 디귿은 견문장이 아니라 혼문장이었죠. 그래서 4번의 정답은 3번이다. 자, 문장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은 뭐냐 그랬어요. 영호는 할 수 없이 집을 나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나서다 서술어 하나 나왔죠. 술1. 그 다음에 없다 술2. 그 다음에 뭐뭐 하다 술3. 뭐예요? 얘는 견문장인데 서술어가 3개네요. 그렇다면 3개 문장이 결합이 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죠? 혼문장 안 되죠? 이어진 문장 아니죠? 서술절을 하는 문장 아닙니다. 됐습니까? 자, 요렇게.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제 부사절, 여기까지는 관형절, 부사절. 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녀석을 이제 관형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문제 풀었고요. 자, 6번째 문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견문장은 문장의 길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도 있다 그랬어요. 자, 견문장 문장. 뭔 소리야. 길이 가지고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길어도 혼문장인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용언이 전성된 관형사형은 관형절을 아는 견문장을 만든다 그랬죠. 용언 뒤에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서 관형사형이 쓰였다면 그것은 관형절이 되겠다 이런 얘기죠. 됐죠? 이미 관형사로 화석화된 단어는 안긴 문장의 서술어 역할을 하지 못한다. 화석화된 그죠? 앞에서 공부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견문장은 결국 몇 개의 문장으로 나누어 보일 수 있는 문장이다 그랬죠. 견문장이라는 것은 한 문장이 아니라 몇 개의 문장이 겹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장을 보고 바르게 설명한 것은 뭐냐 그랬어요. 자, 갔음을 느낀다 그랬어요. 자, 느낀다 술1. 얘도 술1이죠. 술1 전부 다. 그 다음에 가다 오다 술2. 둘 다 술2예요. 그죠? 요게 주2 주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이제 술2에 뭐가 붙었는지 보세요. 목적어로 쓰이고 있구나. 목적격 조사가 붙었구나. 됐죠. 음기가 붙고 플러스 을이 됐으니까 명사절로 안긴 거죠. 무엇으로 쓰이고 있다? 목적어라는 문장 성분으로 쓰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7번 문제 그런 식으로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한 명사절이는 문장에서 다른 품사로 쓰이고 있다 그랬어요. 아니죠. 같은 품사로 쓰이고 있었는데요. 그죠? 그 다음에 기억은 명사 전미사에 의해서 니은 명사형 어미. 아니죠. 이거 아닙니다. 그죠? 자, 명사형 어미입니다. 둘 다. 기억과 니은은 서술어에 결합한 요소 차이에 의해서 사건의 완료 여부가 달라진다 그랬어요. 결합한 요소. 기억과 니은은 서술어에 결합한 요소 차이에 의해서 사건의 완료 여부가 달라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갔음, 오기. 그렇다면 뭐죠? 갔음이라는 건 이건 과거에 이미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뭐예요? 미래의 것이죠. 그리고 이건 과거에 이미 완료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네요. 음과 기 어떤 것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료일 수도 있고 이렇게 완료되지 않은 미래의 것일 수도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 문장이 그대로 명사절이 되었고 니은은 서술의 활용과 조사에 의해서 명사절이 되었다 그랬는데 문장이 그대로가 아니었죠. 그죠? 음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분명히 결합된 형태로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아닌 것은 뭐냐 그랬어요. 아는 문장. 자, 명사절을 아는 문장. 명사절을 아는 문장이 되기 위해서는 음기, 그죠?
플러스 조사가 되거나 아니면 종결어미에다가 종결어미 그냥 종결어미 중에서도 뭐죠? 냐가지 요거에다가 조사가 붙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임이 음기 붙었죠. 그죠? 그 다음에 강국이란 것이, 이건 뭐예요? 관형사형이네요. 그쵸? 이거 답이네요. 그죠? 우리나라가 문화 강국임 음기 붙었죠? 냐가지 냐가 붙었습니다. 그렇다면 2번이 정답이라는 걸 쉽게 찾아낼 수 있죠. 자, 문장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내가 산 컴퓨터가 말썽이다 그랬어요. 여기 보시니까 이거 있죠. 내가 산. 그죠? 관형절. 관형절이 느껴집니다. 그죠? 말썽이다 서술어 원, 사다 서술어 투, 사다 서술어 투에 니은 붙었다. 관형절 됐죠. 그 나라 제품이 문제가 많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 그랬어요. 알았다 서술어 원, 그 다음에 많다 종결어미 뒤에다가 눈 붙었네요. 그쵸? 그렇다면 이 녀석도 관형절. 둘 다 관형절인데. 자, 뒤에 뭐예요? 컴퓨터 체언, 그 다음에 사실 체언이죠. 근데 이 녀석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만 이 녀석은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과 니은 모두 관형절에 의해 수식되는 체언이 안긴 문장 안에 문장 성분이 될 수 있다. 이게 틀렸죠. 모두 견문장에다 맞죠? 관형절을 안 왔죠? 관형절이 체언을 수식한다. 모두 맞는 설명입니다. 4번이 틀린 설명이죠. 자, 마지막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혼문장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랬어요.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그랬어요. 자, 다음 중 혼문장이 아닌 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이건 뭐예요? 자, 알고 있다는 본용어과 보조용어였죠? 본용어 플러스 보조용어. 인 경우에는 당연히 하나의 서술어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딴 사람이죠. 그렇다면 이 녀석은 뭐예요? 관형사로 보셔야 된다 그랬죠. 이거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혼문장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나는 그런 사람을 알고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관형사라 그랬죠. 관형사입니다. 그래서 관형절 아니라 그랬습니다. 혼문장이에요. 자, 그 다음에 미국과 한국은 닮지 않았다 그랬어요. 과, 와 이런 거 나오면 서술을 잘 보시고 두 문장으로 나눌 수 있는지 나눌 수 없는지 생각하시면 돼요. 미국과 한국은 닮다. 닮다라는 얘기는 미국이 한국을 닮거나 한국이 미국을 닮아서 둘이 동시에 하나의 주어로 쓰여야 되는 거죠. 미국과 한국은 닮지 않았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은 평화를 지키려고 한다. 그럼 뭐예요? 한국은 평화를 지키려 한다. 일본은 평화를 지키려 한다. 원문장, 투문장, 두 개의 문장이 결합된 형태로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은 혼문장이 아니라 견문장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여러분들 앞에서 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정리해 놓고 그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뒤에 또 관형절 몇 개가 안긴 문장 몇 개가 남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진 문장, 또 몇 개가, 이어진 문장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그걸 정리하게 되면 문장의 짜임에 대해서 다 끝나게 되는데요. 자, 구조에 대해서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몇 가지만 정말 암기하시면 이 문제들은 전부 다 정말 쉽게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쏭달쏭하고 헷갈리고 했었던 것을 저와 함께, 저의 교재와 함께 공부하시면서 좀 더 명확하고 딱 떨어지는 그런 공부를 정리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